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에르스트 유, 폰 바이츠 제커. 제1장 로마 클럽의 경고와 현대의 위기. 내일이면 너무 늦다는 강한 위기감. 이케다. 페체이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신 호우 라이트네르 박사의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다. 오늘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여는 너무나도 작다. 인류를 위해 무언가 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말해서 행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페제의 박사도 호라이트네르 박사도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성장의 한계가 발표된 후 로마 클럽에는 파멸 예언자 등과 같은 중상과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몰 이해의 벽을 넘어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충격을 안긴 근저에는 홀로 선다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로마 클럽 명예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매년 1월 SGI 날에 발표하는 평화 제언도 로마 클럽과 함께 전진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트제거 박사 또한 로마 클럽의 정신을 체현하고자 과감히 연구에 종사하며 끊임없이 그 정신을 전해 오셨지요. 바이트제커, 로마 클럽의 일원이 된 후 부퍼탈 기후, 환경, 에너지 연구소의 일을 시작으로 로마 클럽으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가 팩터 4, 풍요로움을 2배로, 자원 소비를 반으로였지요. 이 보고서는 1995년에 독일어로 출판되었고 영어판이 발간된 후 일본어판과 중국어판 등 10개, 10개 국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에이모리 로빈스 씨와 헌터 로빈스 씨가 공저자였는데 우리는 이 책에서 자원 생산성을 4배로 늘리기 위한 50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팩터4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가 민영화의 한계, 지나침을 피하는 방법, 일본어 과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란 영씨, 마티아스 핑거 씨와 공동 편집해 2005년에 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공적 책임과 민간 부문의 효율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가라는 과제에 대해 다수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유자원, 커먼즈 관련 경제학 연구의 선구자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노어 오스트롬 씨의 착상에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2009년에 발행된 팩터 5입니다. 찰리 하그로브스 씨 및 그의 호주팀과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팩터4에 비해 실질적인 변혁을 가져올 정책에 대해 깊이 다뤘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로마 클럽으로부터 보고서 작성을 요청받은 일은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케다, 대단한 공적입니다. 페체이 박사 및 호 라이트네르 박사와 펴낸 대담집에서 우리는 서로 일치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과 동양이라는 다른 문화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도 근대 과학 문명이 지구를 뒤덮은 시대를 함께 살아온 인간으로서 일치한다는 결론이지요. 지구 혁명은 인간 혁명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입니다. 1975년 5월 파리에서 페체 박사를 처음 배웠을 때 제 소설 인간혁명 영어판을 들고 계시던 일이 어제처럼 느껴지는군요. 박사께서는 청년과 같은 기세로 제가 주장하는 인간혁명 사상에 대해 연거푸 질문하셨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의가 느껴졌지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박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자원은 유한하지만 인간 내부의 부는 무한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인간 혁명입니다. 우리는 인간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써야 합니다. 페체이 박사는 그동안 인간성 혁명, 휴머니스틱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저와의 대화를 계기로
그 후의 저작에서는 인간 존재, 인간 생명 근저에서 시작되는 변혁이라는 의미로 인간 혁명, 휴먼 레볼루션을 키워드로 사용하셨지요. 제가 호우라이트네르 박사와 펴낸 대담집의 부제 또한 인간 혁명과 지구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트제커 박사와 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패치 박사와 호라이트네르 박사의 마음을 계승하면서 이 대담을 통해 지구 혁명은 인간 혁명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발치제커, 저도 인간 혁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상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기반이 되는 이념이겠지요. 이케다, 발치제커 박사께서도 팩터 5를 통해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날카롭게 논하셨지요. 이 책에서 박사는 17세기 영국 사회 사상가 토마스 홉스 일의 인간관, 이른바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경쟁하는 인간을 변혁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지닌 경쟁성보다 협력과 협조를 중시하고 인간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 주목하자고 촉구하셨지요.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 경제를 구축해온 기본적인 인간관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이해 우선의 논리에 지배된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에게서 이러한 경향을 자주 볼 수 있지요. 호스가 한 말로 여겨지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유명한 구절은 원래 고대 로마의 격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적혀 있는 그의 시민론 헌사에는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라는 고대의 격언도 함께 쓰여 있고 홉스는 두 문장 모두 진실이라고 썼습니다. 홉스 역시 인간은 이기적인 면과 정의 및 자애 등을 중시하는 숭고한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지요. 다만 그 후 인류의 역사는 확실히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이 비대해졌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이러한 경향과 근대 자본주의 발전, 확대 추세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관련을 맺고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이트제커. 네, 인간은 이기적인 야수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세계에 만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350년 전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주장한 인류학적 견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패러다임, 사고 기준도 기본적으로 1990년경까지는 영미식 문화에 국한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서구 자유주의 진영이 권위적인 공산주의 진영에 승리한 후 영미식 문화가 온갖 편견과 선입견을 동반한 채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이 세계 기업의 개편을 압박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적대적 합병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히 합법적인 수단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국의 법 체제를 자랑스럽게 이끌어온 국가들조차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바꾸라는 강요를 받게 되었지요.